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치며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을 경험하곤 하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우리 몸 한 곳에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종아리입니다. 심장이 혈액순환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에게 이것은 꽤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서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아리와 혈액순환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혈액순환하면 가장 먼저 심장을 떠올립니다. 심장이 펌프처럼 작동하며 온몸에 혈액을 보낸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보낸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순환한 뒤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내는 힘은 강력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혈액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처럼 심장에서 먼 부위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혈액이 아래로 쏠리기 쉽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정맥 속 혈액을 짜내듯이 위로 밀어 올립니다. 마치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리에 혈액이 고이게 되고 이는 전신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때 공급되지 못합니다. 동시에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과 활성산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물질입니다. 적정량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막을 파괴하고 유전자에 상처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활성산소를 제때 배출하고 항산화 물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활성산소가 쌓여 노화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오래 앉아서 생활하거나 걷는 일이 줄어들면 종아리 근육은 더욱 빠르게 퇴화됩니다. 혹시 최근 들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종아리 근육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종아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며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건강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종아리는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종아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손발 저림과 냉증입니다. 손끝과 발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차갑고 저린 느낌이 듭니다. 또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밤에 쥐가 나는 경우도 혈액순환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대부분 목이나 머리 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혈압이 높아서 그런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추측하며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에 혈액이 고이면 상체로 올라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혈류가 부족하면 뇌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성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상당수가 하체 혈액순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님은 73세 여성분으로 몇 년 전부터 심한 어지럼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걸을 때도 중심을 잡기 어려워 늘 불안했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이비인후과에서 귀의 평형기관을 검사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경과에서도 뇌 영상 촬영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증상은 계속되는데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의사는 그분의 증상을 듣고 목과 어깨를 살펴본 뒤 다리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종아리를 눌러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다리 전체가 차갑고 붓기도 있었습니다. 한의사는 혈액순환 문제가 어지럼증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머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진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종아리 때문이라니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침과 뜸으로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예전보다 덜했습니다. 4주가 지나자 걸을 때도 훨씬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후에는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놀라워했습니다. 몇 년간 괴롭히던 증상이 종아리 치료로 나아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종아리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혈액순환이 우리 몸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머리 쪽 증상이라고 해서 원인도 반드시 머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부위의 문제가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은 모든 기관과 조직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느려지면 온몸 곳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원인 모를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종아리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아리를 눌러봤을 때 딱딱하거나 아픈 부위가 있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한 운동과 관리만으로도 많은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도구나 헬스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와 계단 오르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뒤꿈치부터 착지한 뒤 발끝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의식하며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걷기보다 훨씬 효과적인 운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20배 이상 종아리 근육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종아리 근육은 체중을 들어 올리기 위해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또한 심폐 기능도 향상되어 전반적인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효과적이지만 내려올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이 갑니다.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에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연골이 약해진 상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무릎 연골이 손상되거나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은 오르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2층에서 3층 정도만 올라가고 점차 층수를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님은 68세 남성분으로 건강을 위해 등산을 즐기셨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가까운 산을 오르며 운동을 했습니다. 산에 오를 때는 땀을 흘리며 기분 좋게 운동을 했습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에서 내려올 때 생겼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아팠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무릎 연골이 상당히 닳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등산을 할 때 산을 오르는 것은 좋지만 내려올 때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든 상태에서는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는 산을 오르되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나 리프트를 이용하라고 권했습니다. 만약 그런 시설이 없다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천천히 내려오되 등산 스틱을 사용해 무릎에 가는 충격을 분산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분은 이후 운동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등산 대신 평지 걷기와 계단 오르기를 주로 했습니다. 계단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꼼꼼히 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관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종아리 근육도 예전만큼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무작정 많이 하는 것보다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동은 방법이 중요합니다. 좋은 운동도 잘못하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오르기만 하고 내려갈 때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져 순환이 더 어려워집니다. 혹시 무릎이나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기 어렵거나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계단 오르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도 충분히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앉아서 발 까딱하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하고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발끝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 운동은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직장인이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책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3회 정도만 해도 하체 혈액 정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붓거나 저린 증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카프레이즈라는 운동입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동작은 매우 간단합니다. 서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짚고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15회에서 20회씩 하루 3세트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근력이 강화되고 동시에 혈액순환도 촉진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 10회 정도부터 시작해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하는 발목 당기기입니다. 침대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편하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발끝을 쭉 펴는 건 아닙니다. 종아리에 쥐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쭉 당겼다가 툭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면서 동시에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이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간단한 운동을 생활화하며 건강을 되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박순희님은 71세 주부로 집안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몇 달간 거의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통증이 심해 걷기도 힘들었고 밖에 나가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통증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붓고 무거워진 것입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방문 간호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는 그분의 상태를 살펴보고 간단한 운동을 알려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발목 운동과 앉아서 하는 발 까딱하기였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에 하루에 몇 번씩 꾸준히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발목을 움직이고 잠들기 전에도 침대에서 다리 운동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예전보다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쥐가 나는 횟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걷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간호사는 이제 조금씩 강도를 높여보자며 서서 하는 카프레이즈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겨우 5회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점차 횟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그분은 집 앞 산책로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균형 감각도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동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는데 꾸준히 하니 정말 달라졌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도 걷기가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희망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운동들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전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여건이 어려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딱 10번만 해보세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 운동의 시작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아리와 혈액순환의 관계,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온몸 곳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리가 붓고 저리는 것은 물론이고 두통과 어지럼증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혈액순환 저하는 세포 속 활성산소를 쌓이게 하고 이는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결국 종아리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며 나이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거나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일상 속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계단을 오르고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해도 큰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 3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어들며 밤에 쥐가 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서서히 개선됩니다. 몇 달이 지나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체력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 개선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운동을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하세요.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춰 천천히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둘째, 올바른 자세로 하세요. 잘못된 자세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세요. 근육을 풀어주면 부상을 예방하고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 순환이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나빠진 것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종아리 건강을 챙기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으면 뇌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심장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나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딱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집 앞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앉아서 발을 까딱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아리와 혈액순환의 관계,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심장만큼 중요한 종아리 근육, 이제 그 가치를 아셨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집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젊게 나이 드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종아리를 움직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